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네. 입에 가까이. 김승원 의원님께서 오시자마자 평상시 새날을 자주 듣는다시고 그래서 목소리를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직접 들어보니 안 좋다고 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좋다고 하셨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번 주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후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전화번호 02-3272-2353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전화하시면은 거기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우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시 갑 장안? 네. 김승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이고요. 경력은 그냥 판사하다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도부터 1년 모셨던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아이의 아빠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다르기 때문에 예. 최소한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3명은 나야. 예. 이게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원시 갑이 장안구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김승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동명이 있는데 네. 심지어 생김새도 비슷하세요. 네. 근데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김승원이라는 국회의원인데 기가 막힌 법을 발의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셔볼까 하고 있는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김승원 의원을 인터뷰합시다 해서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저도 진짜 가슴이 뭉클했고요. 들었던 다른 분들 이야기가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예를 들면 민원연뿐만 아니고 조화세, 조선일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하는 진짜 자기 돈 써가면서 조선일보 안 보게 하는 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한이 맺혔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가게 했는데 드디어 우리한테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생겼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 아마 앞으로 그 의원님 팬이 어마어마하게 모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머리가 커서 그런가 자꾸. 사실 저는 그 언론인이 아니라서 이런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체위에 오면서 그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는 사기 범죄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거는 국민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형사고발해서 그 세금을 좀 원위치로 돌려놔야겠다. 그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파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벌할 게 아니라 그 조작의 근거가 된 발행부수, 유가부수라는 요 지표를 대신할 만한 뭔가가 없을까.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우리 김선호 선임연구위원이 잘 정리해 주신 언론 미디어 바우처법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과 좀 얘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 바우처법의 뭐 전도사 비슷하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제발 이 제도만큼은 꼭 함께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 방송에서 열린민주당 이제 관련한 리포트를 하는 방송인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종의 채찍이라면, 미디어 바우처는 당근. 그렇죠. 근데 이게 당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에 대한 교육 철학이 그거거든요. 동기부여하고 잘하는 건 막 칭찬해주면 훨씬 잘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디어 바우처라고 하는 게 말이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듣기 전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신박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박하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바우처 도입 관련해서 일단 화면에 하나 보실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 좀 나오셨는데 유가 부수 조작 문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현장 신문 지국의 성실률 조사한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신고한 거랑은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이제 전수조사는 못했을 거고 한 10개 네. 정도 한 거죠. 샘플링. 예. 네네. 그중에 성실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신고한 것보다 유가 부수가 얼마나 많이 했더니 대략 이래요. 네. 45에서 50, 47, 72, 56, 79, 58, 47, 46.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예. 네네. 그 50.7 정도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수 조작 자체는 사실상 범죄 아닙니까? 네, 저거는 사실 영등포도 있고요, 네. 서울에 전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이제 샘플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사실은 강제 수사 조사 없이 그냥 면담으로 지국장들이 인정한 그런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기 강제 수사 들어가면 더 큰 격차가 그렇죠. 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요 아래에 이제 차 있는 요게 이제 일면 5단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조선일보 공식적인 광고 단가에 따르면 요게 6,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150만 부 조선일보 거기 보면 150만 부 발행이 되고 많은 유가 독자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높은 단가로 지금 광고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우리 푸누님? 예, 말씀하셨지만 절반 이상은 이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로 가고요. 뜯지도 않고. 그다음에 MBC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동남아 가서 과일 포장용으로 저희는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운동화 물에 젖으면 비에 젖으면 신문지 넣어라라고 하시잖아요. 똑같이 동남아 사람들도 그걸 알고 과일 포장하는 습도 조절용 또 아니면 저희 이제 반려견 같은 그런 아이들의 그 배변용 치울 때. 배변 치울 때 그다음에 이제 그 계란판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풀어갖고 무슨 약품 처리를 하면 계란판 만드는 그 재질로 좀 이렇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란판 만드는 데 쓰고. 제가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 오던 날이었어요. 네네. 제가 퇴근을 새벽에 하거든요. 이제 집을 들어가면 조선일보 지국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집안 현관문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문지 좀 얻으러 왔다라고 들어갔는데 진짜 이만큼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구조가 뭔가 했던 이야기를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 자기들로서는 치워주는 거고 이 부수를 채워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줬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국장 분들도 그 부수를 떠넘기기식으로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갖다가 막 강제적으로 주고 있는데 못 주면 그 보증금이랄까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선일보한테 뺏긴다고 합니다. 빈털터리로 나와서 막 그 하소연하시는 지국장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킬도 있어요. 그 지국에는 조선일보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신문까지 같이 파는데 끼워넣기 해가지고 조선일보 팔고 세계일보 팔고 무슨 신문 팔아서 이거를 다 각각 한 부씩으로 계산해 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들어가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성실률은 떨어질 거다 이런 건데 지금다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이게 부수 조작뿐만이 아니고요. 국고로 광고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공금 유용이 되는 거죠. 의원님 저 신문 한번 줘보실래요? 네. 조선일보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신문지 갖고 오신 건데. 예. 요게 이제 진짜 신문 학상에 이게 위에 제목 있는 부분 제외하고요. 총 15단이에요, 15단. 그래서 이게 3분의 1로 가면 이게 5단 광고로 가는 거고. 요거 일면 5단 광고가 제일 비싸고 일면 어차피 전면 광고가 없으니까 보통 뒷면은 대부분 다 전면 광고로 가는데 가격은 뭐 신문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ABC ABC협회의 부수인데 요거는 진짜 사실 대국민 사기에 가깝고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뒷면 전면 15단 광고가요. 조선일보 2016년 단가 기준에는 1억 9,900만 원으로 나오네요. 이게요? 뒷면 15단 전면 광고가요? 네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조선일보 광고 요금표인데요. 그 협상에 따라서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딱 제가
재작년인가 미디어오늘 예. 대표하고 인터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조선일보가 기업들이 조선일보한테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준대요. 예. 근데 광고는 내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 정도 상황까지 온 거죠. 예. 3천만 원을 조선일보한테 주는데 광고 냈다는 명목으로. 근데 실제로 광고 안 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비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 장충기 상무의 그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언론 비리도 똑같이 드러났는데 삼성에서 쓰는 광고비가 한 3천억이 넘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할당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수 관련된 문제를 보도를 안 해주면 그걸 좀 더 준다든지 또 그 마음에 안 맞는 기사가 나오면 깎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항상 나오니까 그 항상 오는 게 안 오면 당장 언론사가 경영에 타격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로 아주 이제 길들이기 한 게 이 미전실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네네.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고발인 1차 조사를 받았고요. 조선일보의 사기죄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신문 100만 부를 우송한다 그래서 받은 보조금이 5년간 한 40억 되는데요. 근데 100만 부가 독자한테 안 가고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폐기된 거잖아요. 보조금법 위반죄. 요거는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법 위반죄.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렇게 있고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도 한번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 뭐냐면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한테 우리는 100만 부를 발행하니 광고를 주시오.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실은 100만 부가 독자한테 안 가고 폐기되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 그러면 그건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광고주를 유혹하는 행위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발도 이번에 그건 공정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해서 4개 세트가 한번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 건의 하나 드리면 네네. 일단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만 부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 네네. 지금 57만 부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 거 이것도 실제로 수사를 들어가면 더 낮아질 거다 이런 건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 공공기관 군대 이런 데서 소모하는 조선일보가 엄청 양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할 거 다 하고 까이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기사와 언론사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쓰여진다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 모독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부정당하는 느낌도 있어서 아예 이걸 갖다 그냥 법으로 바꿔서 국민의 세금을 그런 유가부수나 발행부수의 기준으로 그런 걸 매체 영향력을 기준으로 주지 말고 국민이 직접 선택을 하게끔 하자. 그게 이제 미디어 바우처법의 기본적인 어차피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민간 사는 것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부분의 광고비 또 홍보비 이런 것들은 이제 ABC 부분을 가지고는 더 이상 뭐 ABC 협회 자체를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자기들 자각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안 된다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쓰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거꾸로 이제 언론들이 적어도 날조 기사, 외국 기사, 허위 기사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트를 갔다가 주말에 나오는데 최근 일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아저씨 불러요 어떤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자전거 하나 가져주겠습니까? 그죠? 20만 원 드릴게. 그리고 뭐라고 말을 섞으면 자전거도 드릴게. 솔직히 그때는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범죄를 위한 내비 단계잖아요. 그러네요. 유료 부스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니 한 달에 신문 요금이라고 하는 게 한 10,000원 조금 넘는 정도를 팔면서 어떻게 2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무료로 보게 하고 자전거에 주는지 이젠 다 드러난 거죠 이게. 6개월 무료에 또 항의하면 또 그 다음 6개월 또 무료로 더 해줍니다. 그래도 남는 작사가 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 네. 여기 이거 말고도 지금 ABC 협회에 관련해 가지고 네네. 잡지, 뭐 전기 간행물, 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사실 있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참여정부 시기에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돼가지고 직권 조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명분은 예를 들면 월간 조선이라는 그 이 월간지 중에서는 1등하는 그 잡지의 경우에 그 잡지 및 전기감행물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고가 이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해외 공간에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공간에서 잡지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이걸 외교부 예산에서 사주는 거예요. 예. 또 군부대에서 주로 이제 대령들이 그 공군 장교들이 이제 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군부대 공군 장교라는 게 이제 아주 생각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 당시 그 잡지 전체 유가 발행 부수가 6만 부였는데 3만 부를 두 개 부서에서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3만 부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그 잡지를 사서 그 회사를 연명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잡지의 이제 유가 부수를 가지고 광고를 하든지 다른 걸 또 추가로 하는 이중 삼중의 그런 이제 입군 구조를 갖고 가고 있었다는 게 발견돼 가지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그 잡지 선택 방법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병하고 장교가 있으면 사병들이 뭐 봅시다. 첫째 그 19-20살짜리 데리고 와서 걔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를 뿐 아니라 걔들이 뭐라고 해도 하사관이 뭐를 한다든지 장교가 애들 뭐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면 투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별로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형식상의 공정만 해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간행물,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사실은 이렇게 바뀐 데는 물론 저 사람들이 종편을 만든 이유하고 좀 비슷할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안 보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영상 매체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상당 부분이 방송도 생방송으로 안 보고 그냥 뭐 비슷한 걸로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돼서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하는 시대가 되니까 사실상 조중동의 영향력은 엄청 떨어졌는데 요걸 포탈이 영향력을 주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제목 마음에 안 드는데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는 다음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조중동 중에 하나예요. 예. 더군다나 조선과 중앙은 엄청 열일을 하더만요. 알고리즘을 하도 편파적으로 하니까 바꾸라고 했는데도 이게 뭐 그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또 검색 상위 순위 이런 것들도 이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중이 뭐 아주 보수하고 중도하고 진보를 이렇게 그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그게 뭐 한 좋은 조사는 한 75대 25, 심한 것은 90대 10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나오더란 거죠. 그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근본 원인은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의 기울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접하는 정보량이 민주당 선거에 대표할 거야. 민주당은 내로남불하고 있어. 이 보도들이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요거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지금 신문 구독률이 6%에 불과하고요. 한 번 신문을 볼 때 소비하는 시간이 3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 오면 이게 쓱쓱 넘기면서 제목 그다음에 사진 그런 것만 보고 하는데 포탈도 보면 국민께서 이렇게 꼼꼼히 읽으신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뜬 제목 그렇죠. 쭉 검색하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가는 거 클릭해서 한 번 더 쓱 보고 이렇게 넘기는데 그 잔상이라 할까요? 제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시고 그 포탈에 뜬 그 제목이라든가 그걸 쓱쓱 지나가면서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서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이라든가 편견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 있을 때나 아니면 포탈로 이제 모바일로 보나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쌓이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선거 때도 보니까요. 이 언론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지가 그러니까 뭐 검찰하고 똑같으면요. 보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도를 해서 그 국민들을 호도한 것도 있지만은 알아야 될 걸 보도 안 해가지고 국민들을
보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민원위에서 그 선거 보도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한 3,363건 중에서 14%만 정책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정책 중에서도 또 공약이라든지 이 실제로 뭐 부동산 부분이 50%가 넘고 그 14%밖에 안 되는 데 중에서도 50%가 넘고 그럼 나머지 7%가 그 복지 정책이나 민생, 청년 정책 이런 것에 뭔가 이제 포션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정보제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던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시면 이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라도 밀어붙여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자면 방송법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치우치게 보도하는 건 지금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보도, 기계적으로라도 보도하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게 이제 완전한 해결의 방법은 될 수 없겠지만 맞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야 이게 때려잡아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정보다는 언론한테 국민이 직접 후원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저도 불만이 있는데요. 그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이제 제가 제창을 하고 힘을 모아십사하고 말씀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예, 그리고 검색을 해야 겨우 한두 개 정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희 민주적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 여러분께도 조금씩 홍보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에 아까도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문 발행 부수라든가 그런 유가 부수를 기준으로 한 그런 매체 영향력을 통해서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지수가 매체 영향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으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광고라든가 홍보에 대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어서 국민들이 바우처를 많이 주는 신문에게 정부 광고라든가 홍보를 그 언론이라든가 혹은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기사가 또 그 언론이 정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지 또 뇌피셜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설레발치는 언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실 것 같고요. 또 언론은 사실은 언론 사주라든가 혹은 광고주의 어떤 절대적인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바우처를 받으면 그거를 기자분들도 취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로 뛰는 기사 그리고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기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래서 언론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부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이제 정부에서 쓰는 광고비가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그 정도예요? 예. 그 민간 쓰는 것까지 합하면 4, 5조가 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신문은 굉장히 포션이 줄여가지고 전체 1조 중에서 한 25%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고비. 예.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선거법상에 그 성인으로 되어 있는 뭐 몇 세 이상 분들이 그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3천만 명이 있으면 1조 원을 1인당 3만씩 그 바우처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국민이 3천만 명이 이런 식만 해도 그 기사 하나에 3천만 후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몇천 개의 언론사들 있고 그 범위를 이제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까지 넣을 것인지 또 대한언론까지 넣을 것인지 이런 거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유튜브 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이걸 이제 상한선을 좀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특정 방송사 사나 언론사가 1%를 못 정한다, 못 넘는다 하면 그만으로도 100억에 한정되는 거예요. 1조 원에 1%면 100억이거든요. 100억 이상 못 가져가면 그보다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는 이제 당장 그 굉장히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한 푼도 못 받던데 이런 데서는 이게 갑자기 막 그 돈벼락이 벌어질 정도로 되니까 첫째 저는
언론사들끼리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그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편 언론의 그 어떤 왜곡 보도, 편파 보도 이런 걸 공격하고 우리 언론이 정론지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려 하니까 내부 견제,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한 언론들이 당연히 커지면서 어떤 이븐 디스트리뷰션, 균등 배분이 되면서 언론사의 어떤 편파성, 왜곡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든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뭐냐면은 이 포털 시대에도 조중동이 예.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포털을 장악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언론이 제4부고 뭐 언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특정 정파에 굉장히 유리한 보도, 악의적 보도 등을 쏟아내면서 이게 언론이냐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낸 그 정보라도 읽어볼 만하다가 아니라 이거 뭐 가짜뉴스 반반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대체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을 좀 대려고 하면 그게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는 게 일단 국민들한테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거죠. 예. 소액의 돈을. 그렇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 얼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법 발의안에는? 예, 일단은 저는 그 정부 광고비가 아까 저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1조 800억 정도 되는데요. 만 18세 이상 한 4천만 명에게 연 2만 원씩 그러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2만 원을 조금씩. 그렇죠. 좋아하는 기사 또 좋아하는 언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신문 할당량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 영역 잡지에도 뭐 1,000원씩이라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조중동 같이 거대 언론은 광고가 많이 따라오니까 거기는 뭐 상한선을 한 0.5%로 둬서 한 40억 이상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 중견 언론은 그래도 최대한 80억까지 해서 열심히 하시는 언론에게는 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과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우리 최강욱 대표가 우리 문체위 상임위 할 때 그 언론중재법 드디어 그 구두 공개적으로 이제 그 상정을 했는데요. 그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이제 거기 징벌적 손해배상 거기다가 또 편집권의 독립을 또 보장하는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신문법 그리고 포탈의 기사별의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그 신문법을 꼭 이렇게 통과가 되면 3종 세트, 4종 세트라고 할까요? 바우처법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또 그다음에 포탈의 알고리즘 공개하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 자체의 편집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통과가 되면 확실히 언론 생태계가 그렇겠네요. 환경이 많이 변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언론들 일부를 보면 마적대 같아요. 그 트라우마는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검찰의 난 이때 본 건데 진실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슨 패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특정인을 막 때리는 데만 올인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뉴스 중에 지금 가짜뉴스로 밝혀진 거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어떤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지방 MBC, 대구 MBC가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관련해 갖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은 위조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례 공천을 제안받았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 기사나 팩트 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어 중앙 MBC에서도 그 뉴스를 안 받아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줬던 사건인데 그중에 코아 중에 코아가 표창장 위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포털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정도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나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도 막 쏟아지고 또 우려도 나오는데요. 첫째 재미난 거는 2만 원, 3만 원 갖고 뭐가 되겠느냐? 이게 좀 사람들 걱정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문화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횟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5천 원 많으니까 안 쓰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어딘가 있어 서랍 안에. 예. 그러고 시간 지나면 폐기 처분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 사장될 우려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1년 광고비가 1조 800억이면 지방주까지 매칭하면 2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 후원하면 연말에 10만 가지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언론 바우처를 행사하면 아불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2만 원이나 2만 원을 중앙정부에서 배치하면 지방주가 하면 3만 원 되고 이걸 이제 환급을 2배를 해주면 8만 원이 되니까 8만 원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이 그 훨씬 더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보신 분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굉장히 그 절실하게 느끼셨다 그래요. 제가 변호사였을 때 변론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정말 중증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 주시는 그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그 아이들은 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근데 배변 훈련도 시키고 또 글자를 갖다가 기억 니은부터 그러면 이제 가르치려면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그냥 두면은 그 아이들은 자꾸 동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녀님들이 붙잡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막 좀 힘도 쓰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 언론사에서 아이들에 대한 강압행위다, 가혹행위다, 학대행위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뉴스에다가 방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이 자기네 그 모든 걸 바쳐가면서 가르쳤던 아이들에 대한 헌신 사랑이 완전히 그냥 매도당해버리고 비난의 또 댓글, 비난의 화살이 오고 그거를 법적 투쟁을 해서 무죄를 받고 명예회복을 했지만 이미 후원자들은 다 떠났고 방송사는 사과방송 안 하고 또 제가 언론 중재를 통해서 좀 정정보도를 하자고 했을 때 방송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럼 추가 취재를 하겠다. 야, 협박이네. 쉽게 말해서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딴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수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끝내자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사실 판사였을 때 저도 언론 피해를 좀 당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수원에는 그 수원성이 있어요. 화성.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국보급 문화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화성을 갖다가 깨트렸다는 이유로 어떤 그 한 아저씨가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이제 구속돼서 왔는데 기록을 보니까 수원성이 이제 예전 정조대왕이 쌓은 부분이 있고 6.25 때 부서져서 새로 이제 만든 부분이 있고 또 갈라진 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데가 있는데 그 시멘트 발라놓은 데를 갖다가 돌로 쳐갖고 그걸 좀 깼더라고요. 그거를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그분은 복원 의지가 있는 분이네. 이거 시멘트가 말이 되냐?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왜 이 멋진 성에다가 왜 시멘트를 발라놓느냐? 그 양반이 이제 그걸 깨는 거를 갖다가 제가 집행유예를 풀어줬더니 뉴스 또 그 신문에 또 보도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남대문 불난 것처럼 왜 이 세계문화유산 또 국보를 갖다가 깨트린 사람을 집행유예를 풀어줬다 그래갖고 개념 없는 판사라고 또 저 원장님이 또 부르더라고요. 김 판사 이런 기사가 떴는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갖다가 보여드렸어요. 보시라고 세상에 이 시멘 발라놓은 거 깨트리는 사람을 갖다가 실형 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야, 서울대 법대 나오신 판사님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동안 욕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죠. 외국도 좀 심각하다면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언론 환경이 확 달라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버렸고 대신에 앞서 언급한 대로 포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보는 비중이 그냥 폭증한 것이 아니고 무슨 900배, 590배 이런 식으로 막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존의 언론사들이 유지를 못하는 정도까지 가게 됐는데 문제는 포털들은 취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언론사들이 만드는 기사를 자기들이 이제 그 모양 좋게 가공해서 올리는 그림밖에 없는데 광고비는 이 포털들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뭐 꼭 나쁜 뜻이 아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속보성 경쟁. 옛날에는 기자들이 기사 하루에 한두 건 썼거든요.
요즘은 10건, 20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해야 돼서 많이 올려야 되고, 두 번째 그 미다시라 하죠.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가지고 검색에 노출되도록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이제 그 특정 부분을 좀 그 객관적인 것보다는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제주는 곰이 불고 저 돈은 뗀 놈이 버는 식으로 이 포탈들 돈 다 가져가고 이런 식인데, 요 미디어 바우처가 들어가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직접 국민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언론사도 기자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론 발언 보도를 또 제대로 해야지 검색률이 많아지니까 지원도 많아지고, 두 번째 이 포탈들이 이제는 광고비가 구분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조작해가지고 만일 그 기사를 왜곡하거나 검색 순위를 바꿀 경우에 바우처가 당장 안 가니까 이 언론사들이 거꾸로 포탈이나 이런 데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체크 앤 밸런스, 이 균형과 그 이런 견제가 생기면서 상당 부분 내부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탈 얘기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은 네이버는 이제 아예 뉴스 배치하는 게 사라졌거든요. 예. 그냥 검색 기능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죠. 다음은 아주 끈질기게 뉴스 배치부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그 91년생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게임 별로 안 좋아하고 일상생활하는 청년으로서 뉴스 접하는 게 그냥 포털 보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메인 앞에 그 조중동 부류의 언론사들이 정부 비판하는 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좋게 인식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의 그 어떤 저 투표성에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뉴스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취재도 하지 않는 포털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저 순위 그 조작이라는 그 뭐 저 순위 관련된 배치 권한이죠. 그것만 가지고 그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반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 일반 저 국민들의 뉴스 검색 방식이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저 아무리 무슨 정부가 규제를 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결국 내부적인 견제에 의해서 바로잡도록 해야 되고, 외국에서도 보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제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19세기부터 신문에 대해서는 우편 요금 할인 같은 걸 해갖고 언론을 이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해왔고요.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 KBS가 항상 그 예를 드는데, 수신료 공영 방송을 보려면 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당한 권한을 이제 공영 방송 쪽에 줘가지고 공정 보도를 구조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신문 구독 수입은 줄어드는데 대신에 인터넷으로 이것을 유가로 구독한 비율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이 미디어 바우처 같이 뭐 미국은 그 국영 언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저 간접적인 지원 행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계기로 쓰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갑자기 이제 교수님으로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요, 미처. 처음에는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동안 보조금 40억, 그리고 정부 광고비가 1년에 90억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100억 정도. 그거를 이렇게 부수 조작해서 사기쳐서 갖고 갔다는 그냥 법조인의 분노, 그다음에 뭐 시민으로서의 분노에 기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형사고발도 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조선일보가 이게 이제 그 언론 탄압 프레임을 또 씌울까봐 걱정도 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희 그 형사소송법 234조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직무유기가 되는구나. 예, 오히려 고발 안 하면, 그러니까 고발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의무 규정이라 그 공무원이 뭐 재량을 갖고 고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데 이거는 범죄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형사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체위 의원으로서
신문법이라든가 또 조선일보 부수 조작이 제 이제 담당 영역인데 보니까 이건 100% 이건 사기죄고 국가의 보조금을 갖다가 다른 명목으로 쓴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고발할 때도 고발장에도 이렇게 했는데 제발 그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쪽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말은 그런 프레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직자, 국민 선택해 주신 공직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다음에 반드시 국민이 그 낸 세금 혈세를 갖다가 바로 잡아야겠다. 그다음에 플러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재 부과금 500% 5배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제재 부과금도 꼭 부과를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냐. 지금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외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 그다음에 공정. 그럼 저희한테라든가 일반 시민한테는 공정한 사회를 왜 이렇게 안 만드냐고 소리를 치는데 정작 자신들은 불공정한 일들을 계속 수십 년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공정한 행위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해야 깨끗한 언론이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비판을 하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그 언론도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한번 저도 절실하게 이번에 언론을 확 바꿔버려서 정말 언론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언론이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이번에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라고 있어요. 예. 거기 홈페이지를 가보면 기자들에 대해서 후원금을 하게끔 개인한테 그게 이제 미디어 바우처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렇죠. 지금 발의한 법상으로는 2만 원 정도를 주고 1년 동안 한꺼번에 10,000원, 2만 원 쓰긴 좀 힘들 구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아지면 전 국민이 다 그걸 갖고 있다면 야, 이 기사 정말 발로 취지에 썼네 하면 거기다가 내가 후원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물론 조선일보를 후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워낙 이쪽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나름 진짜 기사 잘 쓰고 싶어하는 기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네요. 의원님이 낸 아이디어 중에 또 재미난 게 뭐냐면 포지티브 바우처뿐만 아니고 네거티브 바우처도 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자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1인당 2만 원, 지방정부까지 해서 매칭해서 4만 원이 되면 그 환급까지 하면 이제 실제로 8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 가지고 그 정부가 그 지원으로 주는 2만 원에 대해서 네거티브 바우처를 하면 그 부분만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그 자기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 이 페널티를 주는 것을 내 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고요. 그거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닙니다. 페널티 주는 거는 저는 좋은데 그 혹시 이 새날 같은 좋은 유튜버에 극보수들이 와서 페널티 줄까봐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 없는 게요. 역으로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 각 언론사들이 자기가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들 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고객으로 우리가 페널티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진보 쪽에서 와 지원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브로 지원을 되는 이런 식의 다이내믹한 언론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 바우처는 포지티브한 쪽이 더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거티브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의원님 모시려고 이 부분에서 옛날부터 고민을 해봤던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처장을 했던 김창호 선생님을 그렇죠. 모시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 국정홍보처를 장관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어떤 권한을 주냐면 각 부서의 보도자료를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두 번째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광고비를 그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관급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처의 홍보 예산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줬는데 문제는 국정홍보처에서 이런 쪽으로 합시다 좀 이런 쪽으로 하지 맙시다 해도 부서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장 국장이나 실장급 입장에서는 자기를 까는 언론이 있으면 가서 다투거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판이파하고 가판지도 없어졌지만은 그 언론사들 잘하는 방법 중에 가판에서 사람 때리고 돈 들고 오면 이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포털에서 그 인터넷 그 기사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국정홍보처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져버리면
이제 부서가 개입을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바우처를 지급할 때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면 그러면은 그 정보 주체들이 그런 바우처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다 같이 공유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언론사에서 혹시 그 바우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줬어? 확인 좀 해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언론사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아, 디테일이 있네요. 합니다. 예. 그리고 예컨대 해킹이라든가 그게 이제 8천억이 돌아가는 예. 구조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정권이 위에서 이런 걸 조작해 갖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그 블록체인마다 다 공유가 되니까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예. 그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이게 만약에 시초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더 하냐 마냐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최종으로 그러면 투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수기 민주주의에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분야로 이 기술이 이렇게 퍼지면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아이디어 싶습니다.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바우처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좋은 언론 대하고 싶다면 내 개인의 돈을 보탤 수도 돈을 있고 보탤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제로페이 쓰듯이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온라인상에 어떤 기사를 봤어.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사야. 그러면은 여기 미디어 바우처를 켜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QR 코드를 입력해서 여기다가 얼마 후원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찾을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건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우리 새날에서도 이 다양하게 후원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방송하다가 막 책봇이 쏟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좋은 기사 또 그 의미 있는 기사, 깊이 판 기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고 포지티브한 경쟁에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좀 우려를 표현한 사람 중에서 이게 그 카드깡 같이 바우처 깡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2, 3만 갖고 뭔 바우처 깡입니까? 내가 물었더니 이거를 언론사가 내세운 에이전시들이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주면서 그걸 자기가 가져가서 적어도 이 돈이 안 들어와도 이 바우처만 많으면 그게 광고로 연결되니까 이 유가지 조작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첫째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보니까 환급률이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써들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언론사들이 자기가 이걸 받기 위해서 자꾸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광고비 안 해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거라서 굉장히 빠른 시일 간에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 기득권, 예, 이 기성 언론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모두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법이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막 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왜 이런 좋은 법이 이제야 나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구조예요. 무조건 네. 되면 자기들은 이제 죽는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본 마이너 언론들이 도와줘야 돼요. 네. 즉 북측과 소사이티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국민운동으로 노동계하고 뭐 시민사회단체 모아갖고 할 영향이 있거든요. 그 민원연이라든지 뭐 조아시라든지 이런 많은 이 부분에 목숨을 걸고 자기 돈 써가면서 운동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 마이너 언론들이 그동안 피해받고 손해봤던 언론들이 생존권적인 욕구 때문에라도 이게 동참을 하자고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신문법 발의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바우처법 얘기했을 때 거대 언론사의 전략은 첫 번째가 무시 전략, 무시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마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통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되게 애띤, 그러니까 아마
말진이라고 하던가요? 예, 말진. 말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싹 같은 이제 처음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뭐랄까요,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살살 긁는. 그래서 제가 예컨대 뭐 화를 내거나 좀 이제 말실수를 하면 거기에 이제 그걸 탁 잡아갖고 싸가지 뭐 김승원 뭐 이렇게 뭐 예의도 없고 뭐 저질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는 그런 그 약간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야, 당해보셨구나. 예. 그 말진이 전화해갖고 막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꾹꾹 참았죠. 의원님도 이제 나중에 의원 네, 혹시나 그만두시면 유튜브를 하세요. 우리는 욕도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근데 그 차가운 이성을 가지라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주셨는데, 전 너무 추웠어요. 그러세요? 끄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드디어 제가 대정부질문 국회의원 들어와서 처음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끼고 아꼈다가 이번에 미디어 바우처법을 꼭 국민 앞에서 꼭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일단 사실은 이제 총리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제 부총리께서 대행하시고 부총리, 황희 장관님, 그다음에 공정위 뭐 등등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이제 기성 언론들한테도 아주 애매하기 좀 힘든 그런 주제가 되겠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그 준비하고 그러냐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어서. 이 에어컨 바람에도 좀 춥네요. 그러시구나. 너무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더워서요. 여기 희망을 봤기 때문에 막 그렇습니다. 이제 열내고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 네. 가끔씩 이제 새 달에 광고 들어오는데 제가 안 받는 광고가 있어요. 이거 안 팔려.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우리 시청자층에 안 맞아요. 근데 요건 딱 듣는 순간 신박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이디어였으니까 이거는 자사됩니다. 이거 사실상 추진하면 대박 나는 아이템. 그리고 국민 여론만 서포트해 주면요. 저는 이거 당론으로 올해 중으로 밀어붙여야지 내년 선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누가 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정보를 알아서 국민들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 보궐선 같이 이렇게 해갖고는 완전히 네거티브 지능탕이 돼버리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왜곡되고 위축되고 사장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바우처가 몰리는 언론이라든가 기사라든가 혹은 기자분 혹은 뭐 유튜버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수가. 그러면은 이제 사기업 광고가 들어오게 되죠. 사기업체도 매체 영향력이 좋은 매체에다가 자기 광고를 하고 싶거든요. 합리적 경제적 선택이 되는 거죠. 욕먹는 언론사에다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새날 구독자가 한 3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2만 원씩 갖고 다 새날에 쏴주면 우와 제 예상으로 80억 1년에 80억 언론 재벌이 되시는 겁니다. 아마 이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튜버 하셔도 현장 중계를 하셔도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 그 법조인들 욕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시는 분들인데 그 푸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 보수 언론들이 그 팩트 자체를 공개 못하면 메신저를 공개하라 나오거든요. 아마 사생활 까지집기 하고 온갖 것들 조작하고 뭐 이렇게 나올 거라서 저는 의원님께서 좀 큰맘 먹고 정말 그 단단히 그 좀 이 준비를 하시고 또 주변에서 도와줘서 같이 이 몸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원님 한 분을 사장시킨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 할 거예요. 우리도 계속 띄울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면 여론이 되면 이거 거부 못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문제는 개별 언론사나 기자들한테는 이게 바우처가 가는데 포털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지금 포털이 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포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달에 신문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개정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포털의 공정한 기사 배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알고리즘 공개, 그다음에 그 책임자 공시, 그다음에 아마 다른 법에는 포털에 이제 기사를 아예 안 실도록 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또 포털로부터 기사 그 게재를 통한 그 수익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세금을 갖다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사 배열의 공정성에 대한 그 법안이 지금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소위가 통과가 되면 그것도 연내에 그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네. 포털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악용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정당이나 네네. 집단이 한국경제에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뉴스를 접해서 포털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기사가 매일이 나오는 구조라고 봐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많이 클릭하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배치되게 만드는 저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되면 언론에 굉장히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부분을 법으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 관련된 수입이 너무나 급증하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스태티스티카라고 이런 부분을 통계를 내서 보도하는 그런 기관에 따르면 2019년도 구글의 광고 수입이 2009년도 10년 전 대비해 가지고 이 590% 성장했고요. 페이스북은 물경 9,10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들 기사는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이걸 활용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또 이걸 부과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런 또 배치가든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양적으로 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이라는 일반적인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생각한다면 언론은 진보가 10대 일간지 중에 과연 몇 개나 들어가는지 예. 또 뭐 경제지 중에서 아예 진보가 없잖아요. 그 방송 중에서 과연 이 종편까지 신다면 이 뭐 중도라고 이야기한 포션도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바우처법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 너무나 작던 영세 중소기업 수준의 이 진보적인 매체들을 키워가지고 이분들의 쪽수도 느리고 양도 늘고 결국 언론의 힘은 기자의 숫자와 기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거든요. 거기에 돈이 가면 좋은 기사를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분들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더 눈덩이처럼 크나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성이 많고 또 문제점도 앞으로 생기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그 어떤 게임 체인지의 첫 발을 내딜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개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과 채찍, 징벌적 손해배상,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져라. 예. 이거하고 미디어 바우처법이 동시에 통과돼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상당 부분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조심도 할 거고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 과정들 속에 우리는 왜 때릴 생각만 했을까 지금까지. 더 잘하는 사람들도 칭찬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면서 좋은 기사 써라라고 하는 이 마인드는 굉장히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보편화되어 갖고 보편적 복지나 이 선별적 복지나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상급식이 폭발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적어도 애들한테는 좋은 거 먹이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월 5만 내지 애 둘이면 한 10만 정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미디어 바우처법이 바로 역으로 지금까지 정부와 고위공무원들이 쓰던 그 배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가지고 그 3만든 5만든 10만든 당신이 쓰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승화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김승훈 의원님. 네네. 엄청나게 응원하고요. 네네. 이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나중에 이제 수년 후에 언론 재벌이 된다는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그건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네네네. 새날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네. 새날 시청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이나 뭐 인사 좀 하십시오. 네. 마지막 멘트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곧 새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저도 이 한 몸 불살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대 언론이나 보수 언론이 저를 아마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약점이라든가 그걸 찾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삼가하면서 신중하게 언행을 조심하되, 하지만 일단은 결심 쓴 이 일만큼은 제 직을 걸고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그리고 제 김승원 TV라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자가 5,000명 어제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와주셔서 저도 그 김남국 의원 방에 가면 이게 그 실버 버튼. 예, 무슨 뭐 이렇게 누렁 뭐가 있더라고요. 예, 유튜버인가. 예, 실버죠, 실버. 예. 예. 저도 갖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셔서 저도 한번 산할 선생님처럼 유튜버가 돼서 혹시 예, 나중에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유튜버로서 미드 바우처 받으면서. 그건 이해 충돌인데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 안 할 때. 예, 제가 만들고 제가 거의 혜택을 내고 저는 그냥 변호사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하고요. 새날이 곧 열릴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김승훈 의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초선이 나아갈 길. 예.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낼 것인지,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뭉쳐졌을 때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댓글을 잘 안 본데 오늘 보니까 뭐 가슴이 뻥 뚫린다부터 지난 총선 내가 잘했다는 거 이제 드디어 이제야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지지글 많이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제가 꼭 항상 국민께 미워하셔도 때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버리지만은 말아주세요. 애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버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의원님 같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뭐 정권 연장은 물론이고 지방선거까지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민주당에 어디서 그렇게 좋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또 김승원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 김승원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호응이 많아지면 곧 정권 연장, 연속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3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